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충수염 하면은 여러분 딱 떠올라야 될 거 포괄수까지, 그쵸? 물 먹지 말아라, 금식시켜라, 관장도 안 된다, 진통제 사용하지 않는다. 진통제 사용을 안 해? 특이하죠? 통증이 없어지면은 저 집에 갈게요 하고 갔다가 터져서 복막염 오면은 이거 정말 골치 아픕니다. 환자한테 너무 위험해요. 치료가 지연되면 합병증으로 복막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충수염인지 눌렀다 뗄 때 아프죠? 진통제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 물도 먹이지 않는다. 섭취량과 배설량에서 얼음은 2분의 1을 섭취량으로 측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얼음도 먹이면 안 된다. 물 한 모금도 먹이면 안 된다. 다양하게 변형된 지문이 나옵니다. 췌장액도 나오고 호르몬도 나온다. 탄단지, 아트리가 나왔죠. 아트리,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나왔죠. 호르몬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혈당을 낮추는 베타세포 인슐린, 혈당을 올리는 알파세포 글루카곤이요. 외 분비샘과 내 분비샘의 기능을 모두 하는 복합샘이다. 췌장이었어요. 소화기관의 역할, 인슐린과 글루카곤. 저단백 3종 있었죠? 우리 식이는 사실 이 정도만 알고 가세요. 간신사, 간성 혼수, 신부전, 신장이 부전해 또는 만성 신부전, 똑같이 신부전이죠. 요독증 있는 신부전, 다 신부전입니다. 사고체 신염, 이럴 때 저단백을 먹는다.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금식 필요한 검사죠.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밑에 있어요. 대장내시경, 금식 기본적으로 아시죠? 기관지경 검사 2번 나왔어요. 8시간 금식 아니고 4시간만 금식해도 된다. 기본간호 교과서에 있어요. 검사 전 8시간 금식한다. 상부 위장관 촬영술. 위를 검사하는 거 다 금식합니다. 공복시 혈당 검사, 공복시에 혈당 검사해야 되니까 공복이니까 금식한다. 수혈, 중요한 거. 남의 피를 넣으려면 이 사람하고 혈액형이 맞아야 되죠? 뭔가 이 적혈과 용혈되면 안 되죠? 파괴되면 안 되죠? 교차 시험 검사, 같은 말로 교차 반응 검사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동의어 유사어를 아셔야 돼요. 교차 검사는 알았는데 교차 시행 검사, 교차 반응 검사 다 같은 말입니다. 활력증 후 바이탈을 체크한다. 웬만한 환자 다 바이탈을 체크합니다. 수혈 전에만 하는 거 아니죠? 굵은 바늘을 사용해요. 그래야 적혈구가 용혈되지 않으니까, 파괴되지 않으니까.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한다. 남의 피 받으면 간지러울 수 있어요. 히스타민 간지럽다. 항히스타민 간지럽지 않게 하는 약입니다. 냉장 보관 혈액을 체온으로 데워야죠. 그래야 조직이 위축되거나 상하지 않으니까. 생리식염수 먼저 집어넣습니다. 잘 들어가면 그때 수혈하는 거예요. 수혈받는 팔은 약물 주입을 금한다. 반대팔에 약물을 주입한다. 또 처음 15분간 지켜본다. 왜? 대개의 부작용은 처음 15분 안에 일어나니까, 50에서 100ml를 주입하는 동안 나타나니까 부작용 시 일단 정지하고 보고한다. 혈액을 꺼낸 뒤 20분 만에 주입해야 된다. 이유는 적혈구가 급속하게 파괴되니까. 슈크,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준다. 이 피를 뇌와 심장에 몰아준다 이 얘기예요. 부분 보온 노. 전체 보온 좋아요. 담요를 덮어주는 게 좋지. 난로 같은 거. 그럼 부분적으로 혈액순환이 오히려 지연된다는 거예요. 임종시의 간호에서도 마찬가지죠. 전체 보온, 보일러를 올려주던지 담요를 덮어주는 게 좋지 부분 보온은 권하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에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걷기가 좋다. 서서 걸으면요, 체중이 어디에 부하돼요? 허리나 무릎에 부하가 됩니다. 그러면 근육과 뼈에 힘이 실려요. 그래서 골다공증에는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걷는 게 좋은 거고요. 관절염이야.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물렁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없으니까 뼈끼리에 부닥치니까 아야 이렇게 놀라신단 말이죠. 이럴 때는 체중 부하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수중운동 수영을 하면은 이게 부닥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무중력 운동이라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수영장 다니시는 노인분들 정말 1000분에 1분 있을까 말까 아닙니까? 걷기는 골다공증에 좋다. 중년이 되면 골다공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비타민 D 주사를 맞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또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은 또 어디 안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과한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운동으로 가야지 먹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 약으로만 해결이 안 됩니다.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이게 국시 포인트고요. 또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다. 이게 국시 포인트죠. 골다공증에는 등 척성 운동이 좋아요. 관절을 무리하게 쓰는 이런 등 장성 운동은 권하지 않는다. 등 척성 운동,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걷기 자체가 등 척성 운동은 아닙니다. 팔랭 검사, 이게 팔랭 검사예요. 나 수근관 증후군인가? 이 손을 맞대고 밀어보세요. 1분 정도 있는데 막 손이 저려. 수근관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검사가 팔랭 검사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저도 과거에 이거 생긴 적이 있었어요.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커피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초콜릿 안 좋다. 신 거 먹지 말아라. 탄산음료가 그렇게 땡깁니다. 속이 더부룩하니까. 이것도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기름진 음식 먹으면 안 좋다. 이게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은 역류성 식도염은 나쁘다. 역류성 식도염, 속이 답답한 거, 그리고 기침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증상으로 온다. 살을 빼야 돼요. 체중을 줄여야 된다. 기름진 음식 먹으면 살찌잖아요. 다 연결돼요. 소량씩 먹어라. 과식하지 말아라. 위산 역류되니까. 식사를 규칙적으로 소량씩 먹고 밥 먹고 바로 엎드리거나 눕지 말아라. 상체를 올려라. 머리를 베개를 높게 벼라. 이 모든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출혈 환자는 어떤 환자? 혈우병 환자, 위염 환자, 위궤양 환자. 위에 궤양이 났어. 피가 난다. 위에 염증이 있어도 출혈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 뭐 먹지 말아라? 아스피린 먹지 말아라. 왜? 아스피린은 피를 묽게 해서 피가 안 멈추기 때문입니다. 혈우병 환자, 이 겉으로 피가 나던 안에서 터져서 피가 나던 피가 한 번 나면 2달 동안 피가 나는 경우가 있대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럴 경우는 치실도 쓰지 않는다. 이런 거 다 국가고시 키워드죠. 출혈 경향 환자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아스피린 대신에 그 대체약으로 뭐를 먹어라?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어라. 타이레놀에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열을 내려주거나 소염의 역할이 있거나 이런 것들. 아스피린은 출혈 경향 환자에겐 피해야 되니까 아세트아미노펜 들어간 거를 먹여라. 타이레놀에도 아세트아미노펜 들어가 있죠. 뭐 개보린에도 들어갔죠. 이지엔에도 들어갔죠. 제약회사의 고유명사지만은 그 약의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급속이동 증후군 시기에 대해서 고단백, 고지방, 저탄 고지가 중요한 였죠. 저수분 먹어라. 음식을 조금씩 먹어라. 그래야 빨리 화장실 가는 거 아니니까.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해라. 조금씩 자주 먹어라. 이런 거 국시에 저번에도 나왔잖아요. 소량씩 고기와 달걀을 제공해라. 이 말이 뭐예요? 고단백을 먹어라. 뭐 고기, 고지방 아니겠습니까? 고단백, 고지방은 괜찮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뭐 먹으란 말 없잖아요. 그쵸? 누워서 밥을 먹으래요. 오죽하면. 미절제 환자 악성 변이를 생길 수 있으니까 비타민 B12, 코발라민, 코피 터지죠? 이거를 근육 주사한다. IM입니다. 비타민 B12는 위에서 흡수가 돼서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주니까. 충수염 하면은 여러분 딱 떠올라야 될 거 포괄수까지. 그쵸? 물 먹지 말아라. 금식시켜라. 관장도 안 된다. 진통제 사용하지 않는다. 진통제 사용을 안 해? 특이하죠? 통증이 없어지면은 저 집에 갈게 하고 갔다가 터져서 복막염 오면은 이거 정말 골치 아픕니다. 환자한테 너무 위험해요. 치료가 지연되면 합병증으로 복막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충수염인지 눌렀다 뗄 때 아프죠? 진통제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 물도 먹이지 않는다. 섭취량과 배설량에서 얼음은 2분의 1을 섭취량으로 측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얼음도 먹이면 안 된다. 물 한 모금도 먹이면 안 된다. 다양하게 변형된 지문이 나옵니다. 췌장액도 나오고 호르몬도 나온다. 탄단지, 아트리가 나왔죠. 아트리,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나왔죠. 호르몬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혈당을 낮추는 베타세포 인슐린, 혈당을 올리는 알파세포 글루카곤이요. 외 분비샘과 내 분비샘의 기능을 모두 하는 복합샘이다. 췌장이었어요. 소화기관의 역할, 인슐린과 글루카곤. 저단백 3종 있었죠? 우리 식이는 사실 이 정도만 알고 가세요. 간신사, 간성 혼수, 신부전, 신장이 부전해 또는 만성 신부전, 똑같이 신부전이죠. 요독증 있는 신부전, 다 신부전입니다. 사고체 신염, 이럴 때 저단백을 먹는다.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금식 필요한 검사죠.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밑에 있어요. 대장내시경 금식 기본적으로 아시죠? 기관지경 검사 2번 나왔어요.
8시간 금식 아니고 4시간만 금식해도 된다. 기본간호 교과서에 있어요. 검사 전 8시간 금식한다. 상부 위장관 촬영술. 위를 검사하는 거 다 금식합니다. 공복 시 혈당 검사, 공복 시에 혈당 검사해야 되니까 공복이니까 금식한다. 수혈 중요한 거. 남의 피를 넣으려면 이 사람하고 혈액형이 맞아야 되죠. 뭔가 이 적혈과 용혈되면 안 되죠. 파괴되면 안 되죠. 교차 시험 검사 같은 말로 교차 반응 검사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동의어 유사어를 아셔야 돼요. 교차 검사는 알았는데 교차 시행 검사, 교차 반응 검사 다 같은 말입니다. 활력 징후 바이탈을 체크한다. 웬만한 환자 다 바이탈을 체크합니다. 뭐 수혈 전에만 하는 거 아니죠? 굵은 바늘을 사용해요. 그래야 적혈구가 용혈되지 않으니까, 파괴되지 않으니까.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한다. 남의 피 받으면 간지러울 수 있어요. 히스타민 간지럽다. 항히스타민 간지럽지 않게 하는 약입니다. 냉장 보관 혈액을 체온으로 데워야죠. 그래야 조직이 위축되거나 상하지 않으니까. 생리식염수 먼저 집어넣습니다. 잘 들어가면 그때 수혈하는 거예요. 수혈받는 팔은 약물 주입을 금한다. 반대팔에 약물을 주입한다. 또 처음 15분간 지켜본다. 왜? 대개의 부작용은 처음 15분 안에 일어나니까 50에서 100ml를 주입하는 동안 나타나니까 부작용 시 일단 정지하고 보고한다. 혈액을 꺼낸 뒤 20분 만에 주입해야 된다. 이유는 적혈구가 급속하게 파괴되니까. 슈크,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준다. 이 피를 뇌와 심장에 몰아준다 이 얘기예요. 부분 보온 노노노, 전체 보온 좋아요. 담요를 덮어주는 게 좋지. 난로 같은 거. 그럼 부분적으로 혈액순환이 오히려 지연된다는 거예요. 임종시의 간호에서도 마찬가지죠. 전체 보온, 보일러를 올려주던지 담요를 덮어주는 게 좋지 부분 보온은 권하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에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걷기가 좋다. 서서 걸으면요. 체중이 어디에 부하돼요? 뭐 허리나 무릎에 부하가 됩니다. 그러면 근육과 뼈에 힘이 실려요. 그래서 골다공증에는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걷는 게 좋은 거고요. 관절염이야.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물렁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없으니까 뼈끼리에 부닥치니까 아야 이렇게 놀라신단 말이죠. 이럴 때는 체중 부하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수중운동 수영을 하면은 이게 부닥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무중력 운동이라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수영장 다니시는 노인분들 정말 뭐 1000분에 1분 있을까 말까 아닙니까? 걷기는 골다공증에 좋다. 중년이 되면 골다공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비타민 뭐 D 주사를 맞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또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은 또 뭐 어디 안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과한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운동으로 가야지 먹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 약으로만 해결이 안 됩니다.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이게 국시 포인트고요. 또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다. 이게 국시 포인트죠. 골다공증에는 등 척성 운동이 좋아요. 관절을 무리하게 쓰는 이런 등 장성 운동은 권하지 않는다. 등 척성 운동,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걷기 자체가 등 척성 운동은 아닙니다. 팔랭 검사, 이게 팔랭 검사예요. 나 수근관 증후군인가? 이 손을 맞대고 밀어보세요. 1분 정도 있는데 막 손이 저려. 수근관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검사가 팔랭 검사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저도 과거에 이거 생긴 적이 있었어요.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커피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초콜릿 안 좋다. 신 거 먹지 말아라. 탄산음료가 그렇게 땡깁니다. 속이 더부룩하니까. 이것도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기름진 음식 먹으면 안 좋다. 이게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은 역류성 식도염은 나쁘다. 역류성 식도염, 속이 답답한 거, 그리고 기침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증상으로 온다. 살을 빼야 돼요. 체중을 줄여야 된다. 기름진 음식 먹으면 살찌잖아요. 다 연결돼요. 소량씩 먹어라. 과식하지 말아라. 위산 역류되니까. 식사를 규칙적으로 소량씩 먹고 밥 먹고 바로 엎드리거나 눕지 말아라. 상체를 올려라. 머리를 베개를 높게 벼라. 이 모든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출혈 환자는 어떤 환자? 혈우병 환자, 위염 환자, 위궤양 환자. 위에 궤양이 났어. 피가 난다. 위에 염증이 있어도 출혈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 뭐 먹지 말아라. 아스피린 먹지 말아라. 왜? 아스피린은 피를 묽게 해서 피가 안 멈추기 때문입니다. 혈우병 환자, 이
겉으로 피가 나던 안에서 터져서 피가 나던 피가 한 번 나면 2달 동안 피가 나는 경우가 있대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럴 경우는 치실도 쓰지 않는다. 이런 거 다 국가고시 키워드죠. 출혈 경향 환자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아스피린 대신에 그 대체약으로 뭐를 먹어라?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어라. 타이레놀에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열을 내려주거나 소염의 역할이 있거나 이런 것들. 아스피린은 출혈 경향 환자에겐 피해야 되니까 아세트아미노펜 들어간 거를 먹여라. 타이레놀에도 아세트아미노펜 들어가 있죠. 뭐 개보린에도 들어갔죠. 이지엔에도 들어갔죠. 제약회사의 고유명사지만은 그 약의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급속이동 증후군 시기에 대해서 고단백, 고지방, 저탄 고지가 중요한 것이었죠. 저수분 먹어라. 음식을 조금씩 먹어라. 그래야 빨리 화장실 가는 거 아니니까.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해라. 조금씩 자주 먹어라. 이런 거 국시에 저번에도 나왔잖아요. 소량씩 고기와 달걀을 제공해라. 이 말이 뭐예요? 고단백을 먹어라. 뭐 고기, 고지방 아니겠습니까? 고단백, 고지방은 괜찮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뭐 먹으란 말 없잖아요. 그쵸? 누워서 밥을 먹으래요. 오죽하면. 미절제 환자 악성 빈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비타민 B12, 코발라민, 코피 터지죠? 이거를 근육 주사한다. IM입니다. 비타민 B12는 위에서 흡수가 돼서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주니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